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마켓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있어서 0.54% 상승했고 다우는 0.41% 하락했죠. 다우는 좀 하락했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나스닥 100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드캡 이런 것들도 하락했고, 스몰캡도 뭐 0.67% 상승했다. 자, 마이크로캡은 상당히 조금 더 하락했죠. 전반적으로 봐서 YTG 기준해서 지금 이제 가장 좀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미드캡, 뭐 스몰캡, 마이크로캡 이런 것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역시는 나스닥 100이 많이 따라왔죠. 8%는 올라가 있고 S&P 500이 4%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번 한 주는 나스닥 100이 거의 다가 일단 장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에서 일단 장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반도체에서 결리 장을 이끌고 갔다. 그래서 장법수 중에서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GPU 중심보다는 CPU 중심들이 있죠. AMD, 인텔 이런 게 텍사스 인슈먼트 이런 쪽으로 CPU 중심들이 갔고, 그다음 메모리 분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지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장을 같이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좀 어부지리로 따라왔던 것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마존 같은 엔트로픽이 아마 33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자, 그 때문에 상승이 되었죠. 자,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일단 상승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컨슈머 디펜스가 약간 일단 보합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 좋았던 것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반도체다. 반도체 중에서도 CPU라든지 지금 이렇게 일단 메모리 분야가 장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아직까지 이렇게 석유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장이 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여기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 에너지가 같이 갔죠. 쌍두마차로서 3%가 올라갔다. 즉 원래는 에너지가 가면은 테크놀로지는 잘 안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말은 그만큼 AI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안에서 특별히 반도체가 장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한 주 동안 보시게 되면 거의 다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인데 여기 지금 이제 반도체 테크놀로지만 가고 있다는 것은 요거만 지금 이제 유독 잘 나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잘 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겠죠. 11개 섹터 중에서 4개 정도만 일단 상승했고 나머지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기술주도 이때는 하락이 되는데 지금 이제 양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 시클리컬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조적인 변화가 조금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잘 안 갑니다. 원래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에너지가 갈 때는 테크놀로지는 저 밑에 가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0.09% 하락한 반면에 성장주 같은 게 많이 상승했죠. 1.05% 상승했고, YTG 기준으로서 이제 성장주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죠. 그래서 4.32%다. 그래서 결론 일단 성장주가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또 많이 달리고 있는 모양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로벌 에코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는 0.27% 하락한 반면에 YTG 기준으로서 아직까지는 6% 정도 상승돼 있고, 이제 이머징 마켓 요거 자체는 0.09% 상승하면서 아직까지는 16%나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미국을 제외한 세계도 요번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9%는 상승돼 있다. 디벨롭 마켓도 역시나 좀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9% 정도 상승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돼 있는데 이머징 마켓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선두를 갖고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별로 한번 보시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만 일단 유지 상승했습니다. 0.43% 반도체 이미 벌써 미국만 상승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팬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자, 그래서 YTG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자체가 5%가 증가되는 모양이 있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올라갔던 것은 재팬이 8%, 그 다음에 브라질이 아무래도 이거는 머티리얼 있죠. 소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원자재가 상승되고 있으니까 25%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년짜리 국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봤을 때 지금 이제 5일 동안에 0.41% 하락을 했고, YTG 기준으로서도 0.52%니까 요번에 거의다가 많이 하락을 했죠. 정말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국채에 지금 이제 이자율은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말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가스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계속해서 4.3%까지 올라가고 있죠. 보통 한 4% 약간 깨지면서 내려왔던 것이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장기채가 4% 내로 큰 폭으로 꺾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 자체에서 그냥 채권을 팔아가지고 채권으로 이익을 내기가 그렇게 쉬운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커모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자체가 조금 한 주 동안 많이 하락했죠. 2.84%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버가 6.57, 플래티늄이 5.14% 하락했는데 YTG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9% 상승, 은은 6% 진짜 상승되고 있고 플래티늄만 2% 하락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금이 하락이 되고 있다는 말은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달러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으니까 금이 좀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근데 크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폭락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 있을 뿐이고 조금씩 모아서 적립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금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은 포트에 한 5%는 담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US 달러가 이번 한 주 동안 0.44% 많이 상승했죠. YTD가 1.66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상승하니까 금값이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파운드 역시도 조금 상승했고, 자, 반대로 유로라든지 제페니스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 지수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월요일 날 한번 보시게 되면 장 마감 후에 셀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체킹하셔야 되겠고, 케이던스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튜즈데이 있죠. 화요일 날은 오픈하기 전에 UPS, 코카콜라, 그 다음에 코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이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GM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는 로빈후드, 그 다음에 블룸에너지, 시게이트, 테라다인, 비자, 여기까지 있죠. 이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소파이, 안페놀, 휴메나, 뒤까지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하지 수요일 날 오후에 지금 장 마감하고부터가 이제 끝나죠. 이거 끝판왕이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4개가 다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퀄컴이라든지 직플레이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나오는 것들이 빅테크에서 캐펙스가 얼마를 줄 거냐.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또 요동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Thursday 장 마감 장 전에 그 다음 캐터필러라든지 코노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겠고, 일라이 릴리도 그때 있습니다. 비자 암베스터도 그때 있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장 마감 후에는 애플,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레딧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리비안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쉐브론, 엔지, 엑스모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모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드에 장 마감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는 거의 다 많이 몰려 있는데 특별히 웬즈데이 장 마감 후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테크 네 종목이 다 같이 나온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제조업체 있죠. ASML 이런 것들 반도체 장비업체가 AI 투자 급증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주문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ASML의 홀딩스는 4분기에 131억 6천만 유로라는 사상 최고 분기별의 수주액을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분기별의 주문량 공개를 중단하면서 향후는 연간 총수주 잔고를 보고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수주량과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IT 부분에서 1,700개 일자리를 감출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IT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잘라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최대 기술의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 규모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의 장비에 대한 강력한 주문량 이런 것들이 대형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교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 장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래도 대만의 TSMC, 자,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인텔이 주요 고객사가 되고 있죠.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일단 투자를 하면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끊임없이 수요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4분기에 131억 6천만 유로, 즉 미화로 158억 5천만 달러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억 9천만 유로보다도 증가한 수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배 정도 뛰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반도체에서 가장 복잡한 층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의 장비인 ASML의 극자외선 리소그래픽 시스템의 수주액이 74억 유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이런 것들이 리소그래피가 됐다는 말은 자, 아무래도 AI 쪽에 계속해서 장비가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끊임없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달 초에 TSMC가 올해 자본 지출을 갖다 52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에서 37%까지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한 10%가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적인 지출 계획 발표로 인해서 SML의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죠. 저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시총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ASML의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 몇 달 동안에 많은 고객들이 인공지능 관련의 수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340유로에서 390억 유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326억 7천만 유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견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학습 단계에서 일단은 진화를 했죠. 자, 그러다 추론 단계로 진화했고, 추론 단계에서 또다시 이제 에이전틱 AI를 가고 있으니까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또 CPU까지 이런 것들이 에이전틱 AI라고 하면서 CPU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결론은 일단은 장비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시총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브로드컴 자체를 보시게 되면 시총에서 이제 6위를 띄고 있죠. 지금 이제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고 메타보다도 저 앞서가고 있다. 자, 테슬라는 일단 이제 M7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테슬라하고 브로드컴이 지금 이제 6위로 뛰어오르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가 아무래도 시총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챗GPT는 이제 2015년도 유행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우리가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AI 분야가 있는데 자, 거기서 아무래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막대한 자금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 의료 그리고 에이전트 분야가 가장 큰 수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더 이상의 독립적인 분야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과 의료, 방위 기술, 그다음에 기업용의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인프라의 일부가 되고 있다. 자, 기업 가치가 최소 1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유니콘 기업의 핵심 구성 요소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5년도에 100개 이상의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서 총 1,300개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모두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들 기업의 90%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돈이 가는 곳에 결국은 주가는 가게 돼 있다. 이걸 아무래도 지금 이제 AI가 가려면은 그 밑에는 반도체 산업이 따라붙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투입되는 자본 규모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2025년도 말에 AI 스타트업들은 단 한 분기 만에 731억 달러 유치했는 이는 전 세계 벤처 캐피탈 투자액의 거의 58%에 달하는 금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픈AI는 2월에 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 아마존은 500억 달러,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는 3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전 기업 가치가 7,3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돈들이 가는 곳에 아무래도 주가는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단일 투자 규모 유치 자체가 2023년도 미국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액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1월 한 달 동안에만 해도 31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중국산 AI 모델 역시도 유사한 미국 시스템 가격의 6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 되고 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더 또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에이전팅 AI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갖다 많이 탄생시킬 잠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차세대 유니콘 기업들은 단순히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업무 흐름을 대체하는 자율 시스템을 구축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는 아무래도 AI 에이전트 해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이전트 AI 시스템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자율적으로 계획, 추론, 실행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같은 입장에서도 2025년도 5% 미만이었던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비중이 2016년도 말에는 40%에 달한다. 그래서 전 세계 AI 에이전트 시장 자체가 2015년도 79억 달러에서 2034년도에는 2,360억 달러로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서비스, 물류,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나락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대체하는 자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유니콘 기업들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주식들 중에서는 정말로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진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고, 또 반도체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360억 달러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에이전트 시장 자체가. 그럼 CPU, GPU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메모리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럼 주가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TAM 시장이 토탈 어드레스 마켓 있죠. 총 시장 규모가 캐파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인프라에 투자해서 같이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AI 인프라스트럭처 회사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메가캡이고 AI 프로덕티비티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죠. 자, 그만큼 아직까지는 인프라를 까는 쪽, AI 인프라를 까는 쪽이 시장이 달리고 있다. 그럼 이쪽에다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추격 매수를 해야 될 때냐?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번 주에 과매수된 주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뭐 주가 자체가 내려간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때도 아니다. 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삭스의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요번에 한 달에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 내려가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올라갔는데 이격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00월 이평선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쫓아가서 우리가 담을 필요는 없겠죠.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부터 내려올지 다음 달에 내려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매도할 때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서 누군가는 주가 자체 이제부터는 빠진다. 그래가지고 매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매도할 때도 아니라는 거죠. 주봉에서도 4주 연속 가서 다음 주부터 완전히 급격하게 빠진다. 자, 그렇게 보기도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한 주 더 가서 빠질지, 그 다음 주 가서 빠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도할 때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추세가 가고 있죠. 추세가 이렇게 다 가고 있을 때는 이평선을 타고서 계속해서 5일 이평선 타고 11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에 있다고 해서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타고 가버리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추세 추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잘 맞는 거지. 지금 RSI나 이런 게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있을 때 가는 차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더 달릴 수가 있다. 그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고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할 때도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쇼치 때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RSI가 지금 70을 넘은 주식은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간주돼서 조정이 예상될 수 있다. 그래서 30 미만이면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조정은 예상될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언제 돼서 예상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달 내도록 갈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더 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을 할 때는 아니다. 자, 단순하게 요거만 보고 지금 이제 과매수 상태라서 매도한다. 자,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제 RSI가 지금 이제 90이라든지 80 넘어가는 거 있죠. AMD도 그렇고 온세미컨덕터도 87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마이크론 칩 이런 것들도 81 되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81, 그다음 아날로그 디바이스도 한 80 정도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상태는 맞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조금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데지, 여기를 매도 관점으로 해서 셀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셀 자리일지 더 올라가서가 셀 자리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쇼 칠 때는 아니고 지금 기다렸다가 매수할 때다. 자,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과매도된 상태에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 그거 한번 보시면 노트론 그루마이라든지 로키드 말틴, 자, 그 다음에 RTX 이렇게 방위 산업체들이 있죠. 전성적인 방위 산업체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그런 이제 열기가 좀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4월 말 5월 1일 이후부터는 60일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법안으로 명시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나서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가스 가격이 정말해서 지금 이제 휘발유 가격이 여전히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서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작은 여정을 거쳐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배럴당 유가가 200달러가 아닌 90달러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가격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계속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트럼프를 살려주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상승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달러가 아니고 90달러다. 괜찮다. 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갤런단에 4달러인 휘발유 가격이 수요를 크게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올여름 가격은 갤런당 6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겁이 난다는 거겠죠.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그걸 조금은 피해주고 있는 것이 시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가 발언할 수 있다. 근데 속으로는 지금 이제 애가 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끝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 그렇다면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란 측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바는 있는 것이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양측 모두 승리한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고 어느 쪽도 타협의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웹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다는 거겠죠. 미 시민들은 오랫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투표를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미국 땅을 가다 보면은 거의 다 가지면 이제 있는 것이 가스스테이션이 있죠. 자, 근데 거기서 항상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대가 4불이냐 3불이냐, 자, 그걸 날마다 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의 지금 이제 세금하고도 민첩한 관련이 있죠. 자기 가처분 소득하고 원래는 3불 했으면은 내 돈이 100불은 남는데 이제 4불 하게 되면 내 돈은 80불, 뭐 70불밖에 안 남죠. 자, 그럼 이걸 날마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이 가격을 띄운 사람들한테는 표를 안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가스값이 내려가야만이 표를 던질 수 있는데, 자, 그렇기 위해서는 트럼프도 아무래도 급격하게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란이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속히 어느 정도는 일단은 마무리하고 넘어가지 않겠는가. 자, 시장이 그렇게 일단 미스터 마켓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긴 요거는 NAAIM이라 되어 있죠. 자, 요거 자체를 본다면 National Association of Active Investment Manager를 해가지고, 자, 미국의 액티브 투자 매니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지수인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94.15로. 자, 그만큼의 액티브 하는 애들이 계속해서 주식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저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심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V자 반등이 되고 있는 것이 시장 시소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M7의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봤을 때 24배수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24배수 아직까지 낮습니다. 애플이 31배수, 알파벳이 29배수, 마이크로소프트가 24배수, 아마존이 33배수, 그다음 메타가 22배수고, 테슬라는 뭐 제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한 28배수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 제외하고는 27배수니까 지금 S&P 500이 21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기술주 치고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높은 편 아니다. 21배수 대비해서 27배수니까 그렇게 높은 편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2개월 동안 포월드의 이제 어닝스 그로스 있죠. 정말해서 이게 성장치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24.6배수, 24.6%니까, 자,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5년 동안의 어닝 그로스 자체가 29.1%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충분히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수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아직 그 상승의 여력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캐펙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투자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적게 일어나는지, 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주가가 갈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추론 단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단계로 가고 있죠. 에이전틱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캐펙스가 일어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볼 것 같으면 M7을 뺀 거 있죠. 그 포홀드 P 레이쇼는 이제 18배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절표가 돼 있죠. 자, 그 다음 또 포홀드 P 레이쇼도 20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21배수 정도. 자, 그 다음에 S&P 메가7 자체가 지금 보수적에서 한 27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빨리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들이 따라오고 있다. 즉 말해서 M7 제외한 종목들은 크게 일단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돼서 주도주가 지금 이제 M7이 되면서 주가 자체를 견인하고 있다. 즉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보시게 되면 0.49%좀 상승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협상 자체가 결렬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임이 없고 약간의 뭐 상승이 되고 있다는 말은 자, 거기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빠짐은 없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도 4주 연속 상승했죠. 자, 거기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주가 자체가 질천을 깨면서 완전히 내려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정은 있겠지만 조정은 짧겠고 계속 상승의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조정 나오시 되면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적당하겠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야지 여기서 팔고 다시금 뭐 어떻게 내려오면 잡는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뭐 꺾여가지고 7천을 돌파해서 이그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은 좀 일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아무래도 석유 때문에 조금 일단 상승세가 조금은 꺾여 있는 모양이고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한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모양이 있습니다. 완전히 돌파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죠. 4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눌림목을 향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매도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러셀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러셀 이런 것들은 등락폭이 좀 심하니까 EPS가 적자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부분 익절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는 주식들이 있죠. 우량주들은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UK 이제 US 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100달러는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달러 근처에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당분간은. 트럼프가 요번에 일주일 안에 어떤 식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협상을 진행할지에 따라서 또 바뀔 건데 자, 제가 보는 관점에는 큰 폭으로 유가가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협상을 마무리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좀 더 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월봉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월봉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 4일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고 있죠.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반등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 요 모양이 현재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때부터는 더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반등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 후에는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락되는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꺾였으면 만약에 여기까지 더 꺾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지금 이제 3월달에 하락했던 폭을 다 잡아먹고 상승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월봉에서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매도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